네,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러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미술의 세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현배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미술이 참 재밌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예, 일주일 동안 미술관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예. 진짜요? 예. 아니, 상상으로. 상상으로 여기저기. 자, 지난 시간에 아주 재밌는 미술사를 저희가 들어봤고,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은 프랑스 사람들한테 거의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제목은 좀 길어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림이고, 루브르의 대표적인 그림들이라고 한다면은 모나리자랑 요거 두 개를 얘기를 하거든요. 모나리자만큼 유명한. 그렇죠. 예전에 저희들이 사는 전과라는 거 있었잖아요. 전과. 동화전과? 필모전과? 요즘 없나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그거 표지로 이 그림이 되게 많이 사용됐었어요. 그래요? 거기서 봤구나. 네. 제가 아까 퀴즈 풀 때 이거 보고 나서 저거 그랬는데 거기서 봤네. 오. 그 뭔가 정복하는 느낌이 나서 그러신 것 같은데. 내가 이 과목을 정복해버리겠다. 네, 그런 걸로. 뜻이었구나. 네. 한국에서 은근히 이 그림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한테 좀 각별한 그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를 그린 사람을 일단 저희들이 얼굴을 살짝 보면은 네. 외젠느 들라크루아라는 화가예요. 미남이네. 잘생겼다. 잘생겼죠? 네. 98년생이네. 어리네. 98년생입니다. 네. 평생 독신으로 살았는데 나름 멋있게 사셨어요. 네, 이제 예술가로서 사람들이 항상 존경하고 아는 거 많고 따뜻한데 그리는 작품은 그때그때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래서 뭔가 욕을 먹고 그 욕을 먹으면서 싸우고 하는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굉장히 모던한 예술가의 전형 같은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830년도에도 프랑스가 혁명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프랑스는 혁명의 나라라고 얘기할 만큼 자주 혁명이 있었는데 네네.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대혁명은 1789년에 있었어요. 그때 루이 16세하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단두대에서 처형이 되고 프랑스가 처음으로 공화정을 해봤다가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망하고 그리고 나중에 왕정 복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루이 16세 때 끊어진 줄 알았던 부르봉 왕조가 다시 시작이 돼서 왕이 들어와요. 그때까지는 입헌군주제라 그래서 왕도 법을 지키자 였었는데 왕이 전제 권한을 가지는, 그러니까 정말 옛날에 루이 14세 태양왕 때처럼 돌아가려고 법을 바꾸는 어떤 움직임이 생겼거든요. 뭔가 토론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입헌군주제, 헌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게 아니라 네네. 왕이 혼자서 모든 걸 결정을 하겠다. 그때 파리에서 제일 처음에 이 혁명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 시가전도 벌어지고 내전 상태가 돼버려요. 그때부터. 지금 얘기했던 외젠느 들라크루아라는 화가는 나중에 그 기록을 그림으로 남긴 게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요 그림이 되는 거죠. 1830년도에 파리의 바스티유 쪽에서 있었던 시가전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에 탁 띌 수밖에 없는 저 주인공 여성은 네네. 사실은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여신인데 그게 도대체 무슨 여신이냐 한다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여신이 아니고 프랑스라는 나라 자체를 여성으로 바꾸는 상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프랑스를 여성. 예, 여성으로. 그래서 우리를 프랑스가 이끈다. 그래서 들고 있는 게 지금 프랑스 국기거든요. 그래서 그 깃발을 들고 사람들을 독려해서 이 사람들이 이 혁명의 어떤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밑에 깔려 있고 거기에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서 사람들이 격렬했던 순간을 이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림이죠. 당시에 이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화가의 굉장히 친한 친구 작가가 있는데 네네. 작가가 한 명이 와서 이 그림을 보고 되게 감명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감명받았던 것을 나중에 자기가 소설을 쓸 때 여기 등장하는 여기 오른쪽에 소년이 하나 나와요. 네. 네, 조그만. 네. 비바로시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시키는데
그 소설이 레미제라블. 네, 이게 또 이거- 이어지네 또. 네, 빅토르 위고가 그 당시에 여제네 들라크루하고 친한 친구 사이였었거든요. 아, 둘이. 네, 나중에 공화정 정부가 어느 정도 무르익고 했었을 때 국가에서 루브르 보고 구입을 하라 시켜가지고 루브르 박물관에 1800년대 후반에 들어가게 되고 그 이후에는 프랑스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우리가 그때 그렇게 해서 이 정도의 민주주의를 발전을 시켰다는 상징처럼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이게 작품 이상의 가치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까지 알려진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1998년도가 네. 저희들이 딱 아까 그걸 말씀 주셨는데 98년생인데 네, 1798년이잖아요. 네. 근데 1998년도에 탄생 200주년으로 그렇죠. 기념으로 전시를 하기로 했었어요. 어. 그래서 200주년 전시를 할 때 파리에 있는 그랑팔레라는 데서 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들라크로의 모든 작품을 다 집어넣어서 국민화가니까 어. 집어넣고 루브르한테도 요청을 하죠. 루브르가 갖고 있는 그림도 좀 주세요. 루브르에서 거절을 합니다. 예. 우리 지붕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을 이제는 더 이상 순회 공연은 안 시킬 거다. 너무 훼손도 많고 별로다. 이쪽에서는 되게 놀래요. 왜냐하면 들라크루아 그림에서 이게 빠지는 거는 이 안고 없는 찐빵 뭐 그렇죠. 이런 식이 되는 메인인데. 거니까 메인인데 네. 서로 감정이 격해졌어요. 루브르하고 그랑팔레하고 직선거리로 1.2km 정도 돼요. 예. 그래서 걸어서도 1.2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안 빌려주냐. 그랬더니 루브르 측에서 걸어서 1.2km밖에 안 되니까 거기서 보러 와. 당시에 프랑스 사람들이 루브르가 이 그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야, 뭐 직원들이 대단한가 보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1년 있다가 반전이 되는 사건이 하나 생겨요. 뭐죠? 어떤 거예요? 뭐냐면 당시에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 자크 시락이라는 분이었는데 예. 그냥 일본에 방문해 국빈 방문을 하셨을 때 뭐 스모도 보고 뭐 그 회도 먹고 뭐 일본에서 대접을 너무 잘 받으셨어요. 흥분을 하셨죠. 그래서 뭐든지 해줄게 하고 얘기를 했는데 설마. 당시에 일본에서 설마. 서양 미술 300년 전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혹시 가능할까요? 하고 얘기를 했는데 시락 대통령이 그게 가능하죠 하고 얘기를 하고 오 마이 나왔어요. 갓. 그래서 이래서 프랑스에서 이러셔야 돼. 예, 돌아와서 기분 좋다고 막 술 한잔하고 말 잘못해서 그러네요.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루브르 관장 들어오라고 얘기한 다음에 싸서 보내자. 루브르에서 이제 난리가 나고. 난리 나지. 근데 거기서 루브르 관장이 네 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얘기를 안 하고 여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일단은 네 했어요. 하셨으니까는 저기는 해야죠 하고 나왔다가 언론 전체에서 난리가 난 오히려 거죠. 네. 일을 키운 건가? 1.5km 못 옮긴다 그러더니 지금 8,000km로 옮겨가겠다는 얘기냐. 누구 맘대로 뭐 이렇게 난리가 나서 루브르 관장은 인터뷰를 피하고 도망을 갔고 아, 문화부 장관이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예. 중책에서 이 그림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알지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것도 또 국가 간의 또 저거 관계도 있는 거니까 외교다 이건. 우리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 그림을 대접을 하겠다. 근데 이 그림이 비행기로 가는데 네. 들어갈 비행기가 없어요. 그림이 너무 그러니까. 보잉 747도 안 된다고. 어이구. 그래서 에어버스사에 항공 우주 부품을 옮기는 비행기가 하나 있어요. 벨루가라고. 네. 생긴 게 벨루가 고래같이 생겼다고 벨루가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개조를 해서 오로지 이 그림만 싣고 가겠다고 만들고 이야. 우주로 보내는 캡슐 같은 게 있는데 네. 그 캡슐이 핵폭탄을 직격으로 맞아도 견딜 수가 있다고 주장을 해요. 예. 요 캡슐을 하나에다 넣고 그걸 좀 더 큰 캡슐에다 한 번 더 넣고 완전 거기다 위치 추적기에다가 이 그림이 동구권으로 가다가 어쩐 일이 날지 모른다고 이게 정말 먼 길인데 땡 돌아갔어. 예, 중동을 지나서 인도를 지나서 이렇게 오는 동안 모든 나라 공군에다가 다 부탁을 해서 호의를 맡기고 와. 그렇게 해서 일본을 보낸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대박이네. 진짜 이 작품을 사랑하나 봐요. 와. 그런데 예. 항상 그림 하나 가지고 저런 식으로 너무 오버 아닐까 하는데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스토리를 만들고 그리고 이 그림이 전설이 되게 만드는 거는 그런 오바들이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다가 되게 중요한가 봐 사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뒤늦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스토리네. 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림을 일본 사람들이 돈을 대서 이 정도로 예우를 해줬으니까는 그래 그럼 봐줄게 정도 된 것 같고
이 그림이 이제 무사히 갔다 오죠. 그래서 이게 당시에 이제 도쿄 우에노에 걸리던 장면인데 우와. 일본에서도 성공을 했고 예. 사람들한테는 계속해서 남는 이미지가 된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또 낯이 익은 게 얼마 전에 BTS하고 협업했던 네. 예, 콜드플레이. 콜드플레이. 예전에 비바라 비다라고 노래에 네. 그 비바라 비다 아. 디스크 자켓이 이 그림이었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막 써도 돼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오. 콜드플레이 정도 되니까 루브르에서도 오케이. 아, 오케이 한 거예요? 오케이 했죠. 음. 이게 그 비바라비다 뮤직비디오도 보시면은 이 혁명에 있던 장면 그리고 종소리 왕의 이제 죽음이 다가왔다 뭐 이런 얘기가 상징적으로 되게 많이 써져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굉장히 히트했던 뭐 사람들한테 이미지와 노래였었고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이 예전에 유로를 쓰기 전에 프랑이란 돈을 썼었거든요. 아하. 이런 스토리들이 계속해서 쌓이면 그림에 대한 게 각별하다는 것을 스스로들 그렇네요.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네. 여러분들이 프랑스 사람들은 이 그림을 자신들의 역사가 담겨 있고 자신들이 굉장히 대접했고 뭔가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그런 스토리들이 쌓였구나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제가 더 드렸으면 하는 말씀은 네네. 네. 스탕달 신드롬이다 해서 프랑스 작가 중에 스탕달이라는 사람이 어떤 그림을 보고 너무 감동해서 막 눈물이 나고 몸이 아프고 해서 예술 작품을 보고 자기 몸이 반응을 하는 그런 정도의 충격을 받는 그거를 얘기하는 스탕달 신드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작품은 개인적이 돼야지만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왜 그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저한테는 이 그림이 스탕달 신드롬의 그런 그림이었었는데 우연히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가 이거는 이제 유학하기 전에 길을 헤매가지고 시간이 얼마 없을 때였어요. 근데 우연히 정말 아는 그림 하나에 이 그림 하나만 딱 보게 된 거예요. 다른 그림 봐도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드렸던 대로 전과에 있었던 그 그림이어서 전 너무 반가웠거든요. 그런데 그림 뒤쪽에서 서서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프레임이 딱 다 보이는 데서 보면서 있을 때 이 직원이 저보고 뭐 하냐고 어깨에 있는 데를 잡더니 훅 밀었어요. 가까이 가서 봐. 그러면 저한테 아니 여기까지 와서 왜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냐. 가까이 가서 봐라. 그렇게 돼서 제가 가까이 다가갔던 그 거리가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나서 잠깐씩 그림을 다시 보고 또 고민해서 그리는 그 자리쯤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왜 이렇게 그리는지 감이 이해가 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걸 그린 사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봤던 그 작품이 딱 요거고 그걸 그린 사람이 있던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는데 너무 그게 감동이었었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개인적이 된 거죠. 저한테는 그렇구나. 내가 그 경험을 했던. 아마도 세상에는 많은 예술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한국에도 있고 또 어디를 여행하셔도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작품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관계를 맺고 여러분들한테 어느 순간은 작가하고 공감하고 있는 걸로 되셨으면은 저는 예술이라는 장르가 우리들한테 굉장히 소중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지점이 생긴다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게 또 예술이고 네네.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그럼요. 아 좋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미술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신혼여행 준비 중이죠? 지금 준비하고 있죠? 예, 어디 루브르로 바꿔볼까 봐요. 아, 가서 그거 보고 일단은 예약을 제가 좀 몇 개월 전부터 해놔가지고 일단 이번에는 좀 그래요. 2주간 걸쳐 아주 즐거운 강의해 주신 안현배 선생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술처럼 아름다운 한 주, 예술적인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